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앞으로 주식 강의 해 드릴 건데요. 강의 전에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주식 강의 자료라고 있죠. AP 공식 유튜브 밑에요. AP 투자연구소 누르시고 주식 강의 자료 누르신 다음에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누르시고요. 강의 자료 누르시면 이렇게 강의 자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 하나 들지 않고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세훈 전략팀장님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도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 다 PPT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일별로 다 나와 있는데 2020년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고 2021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자, 1월 6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 저희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 이렇게 부지런하게 매일 아침 7시 반에 이렇게 출근을 하세요. 잘 부지런하시죠? 일찍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미국 시장부터 다 분석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황금 에스터 기준 매수, S515 기준 매수 이렇게 현재가, 매수가, 손절가 이렇게 다 목표가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이구 황금 ST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차트 그림까지 다 보여주면서 8.37% 상승했다고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무료로 리딩 해드리고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들면 충분히 이용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응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수익 내보시는데 큰 도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시간 없으신 분들은 VIP 매매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봐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좀 구독과 좋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도 보이고요. 21% 상승한 종목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시고 점심 시간대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이런 것들 잘 봐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교육할 내용은요, 기업 공시 확인하기, 전환사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전환사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내용 좀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전환사채는 Convertible Bond로 약자인 CB라고 표현한다라고 적혀 있죠. CB 앞에 두 알파벳을 따서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이 이름에 모든 뜻이 다 있어요. 사채를 전환할 수 있는 거다. 채권을 전환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권이 어떤 건지 어려워요. 사채가 깡패들한테 돈 빌리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서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투자를 해서 1년에 2%대의 이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확정이자라고 돼 있죠. 확정이자를 다 신고를 하고 이자를 받다가 주식 전환 옵션 이 권리를 행사를 하면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10억 원어치 투자를 하고 2%대 금리를 챙기다가 주식이 많이 상승했길래 나 이제 주식으로 변환할래 라고 해서 주식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변환하는 조건도 다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식을 얼마에 사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회사인데요. CB 발행을 이때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제가 한번 차트 실제로 이제 공시 자료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공시 배웠었죠. 공시에서 아나페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나페스랑 제가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닌데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도 있었고 그리고 전환사채 추가 상장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월 5일자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났었죠. 10억을
전환사채 발행을 원한다. 근데 이 쓰임이 2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면 이자는 제로예요. 왜 제로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쭉쭉쭉 내려보면 최저 조정가액은 18,553원이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조건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1월 5일 날 우리 아나페스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27,300원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죠. 27,300원에 곱하기 0.7을 하면 19,110원이 나옵니다. 19,110원이요. 근데 여기서 이 기준이 어디서 적용이 됐냐면 26,504원 26,504원으로 기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낮아진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전환가액 26,504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18,553원) 정확하게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0% 이상은 무조건 돼야 돼요. 70%. 그 주식을 싸게 발행할 수는 있는데 전환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70% 이상이어야 된다. 단 조정된 전환 가격이 뭐 이렇게 딱 적혀 있죠. 전환사채는 어쨌든 70% 할인만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에 추가 상장으로 21,811원 18,339원으로 21,000주를 발행했다라는 1월 14일 어제 공시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A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내가 100억 정도 있는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나페스 대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CB 발행을 하려고 한다. 근데 당신이 돈이 많이 있다고 들었다. 10억 정도 우리에게 투자를 해라. 우리 운영자금이 좀 필요하다. 근데 우리 회사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만원이면 30% 할인해서 14,000원 정도 아니면 15,000원 정도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낮은 가격에 주가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더불어서 금리까지 챙길 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면 투자자 돈 많은 A씨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야 당연히 있겠지만 금리도 어차피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어요. 회사 앞에 보니까 괜찮군요. 10억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2만원대 이때 사서 이때 10일을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15,000원 정도의 발행가액으로 주식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의 금리 10억에 대한 2%의 금리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트를 봤는데 뭐야 29,500원까지 올랐네. 내가 거의 15,000원에 발행을 받았으니까 거의 2배가 오른 거 아니야. 전화를 합니다. 저 채권 말고 그냥 주주로 변신하고 싶어요. 저 주식 발행할게요. 주식 행사권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채권은 사라지고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싼 금액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고 그동안은 금리도 챙길 수 있었던 일거양득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 내가 이때 12 발행을 했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겠죠. 아니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주식으로 내가 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그냥 금리만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채권을 발행할 때, 그러니까 CB 발행을 할 때 금리가 1, 2%라도 붙는 경우가 있고 아예 붙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뜻은 더 나는 싼 가격에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하면서 아니 채권을 CB 발행이라고 이런 게 뜨면 이게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악재라고 보기도 그렇고 무조건적으로 호재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가능성이 주로 많지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부채가 10억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탕감함으로써 부채가 아예 사라지기를 원해서 10억을 12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이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빚이 200억이 넘는데 계속 자금난에 허덕이다 10억 원어치 시비 발행을 통해서 부채를 갚는다면 오히려 주가에 하락하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렇지만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시비 발행을 통해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가 아니더라도 공장 설비나 운영 자금을 통해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신기술 장비를 도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변할 수도 있고 뭐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어려웠는지 뭐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기업 공시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